네, 쌤들 안녕하세요. 안트로크 신호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발목 건추염하고 손목 건추염 이게 두 개가 와가지고 치료하고자 유명한 병원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발목 건추염이나 손목 건추염이 오는 원인이 뭔지 무엇인지 그리고 엘보나 회전근개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한번 해소하고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치료하고 나머지는 이제 원장님한테 Q&A 갖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아픈 데가 네. 고관절하고 팔꿈치랑 손목, 발목인데 손목 건체염이든 발목 건체염이든 맞아요. 테니스 엘보든 네. 모두 다 자세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뭐 정답은 자세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세죠, 자세. 이게 자세가 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고, 네. 그리고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른 자세인 분들이 네. 고강도 운동을 해도 다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세가 틀어진 분들이 고강도 운동하면 바로 다치는 거죠. 그러면 그 엘보나 뭐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 거죠? 테니스 엘보는 위쪽? 네. 골프 엘보는 이쪽. 그렇죠. 네. 보통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아래가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백핸드나 뭐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할 때 팔을 쭉 펴가지고 이때 과부하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원인을 모르겠어서 이 피는 동작을 하면 엘보가 오는 건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피다 보면 왜냐면은 네. 팔꿈치 근육이 네. 이렇게 손에서부터 이렇게 팔꿈치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근육들이 필 때마다 이게 좀 스트레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과도하게 스트레치 되면은 그걸로 해서 힘줄 쪽에 이제 손상이 가해지거나 이제 파열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엘보 형태로 오는 네, 거고. 엘보가 들어가는 거죠. 종합적인 말로 힘줄병증이라고 하죠. 힘줄병증. 네. 엘보 같은 것도 치료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만성이나 이런 건 심줄병증을 치료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심줄에 문제가 생긴 거다 보니까 심줄이 얼마나 다쳤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줄이 다친 그 파열의 범위가 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 그 기간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음파나 MRI나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파열 정도를 유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것과 별개로 만약에 심줄 병증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다. 네. 그럼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는 심줄을 되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자주 했던 분들은 아무리 파열 부위가 적더라도 더 안 낫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보통 저도 그랬고 제 코치님들도 그렇고 동행분들도 그렇고 다 스테로이드를 맞거든요. 저도 한 2번 정도 맞았었고 그게 지금 이제 여기 병원에서는 재생주사라고 저 처음 들었는데 그건 차이가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일단은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일단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물론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는 심줄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약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심줄도 되게 너덜너덜해지고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줄에다가 잦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매우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근데 만약에 단기간 내에 빨리 좋아지게 한다 하면은 스테로이드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더 낫지 않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조금 환자가 이렇게 빨리 낫기를 원한다, 그리고 좀 빨리 치료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의사선생님들도 스테로이드를 간혹적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앞서 설명드린 그런 장점보다 단점 같은 게 저는 우리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로이드 전혀 쓰지 않고 힘줄 손상 부위에다가 재생되는 프롤로주사나 DNA 아니면 콜라겐 아니면은 좀 더 파열 범위가 심하다는 분들은 줄기세포 주사 같은 거 재생주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팔꿈치하고 손목 건추염 뭐 발목 건추염도 다 자세 문제에서 뭐 비롯될 수 있어. 근데 회전근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앞쪽 근육이 저는 파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기본적으로 회전근개도 그렇고 손목 건추염도 그렇고 엘보도 그렇고 테니스 레그 아니면은 이제 발목 건추염 모든 질환이 다 일반적인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잘 하고 하면은 이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훈련할 때
다치기가 쉽진 않아요. 만약에 체형이 틀어진 상태로 되면은 메카닉적으로 네. 운동하는 동작의 다이내믹한 액션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자세에서 팔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골반 같은 게 틀어진 상태에서 팔을 젖힌 다음은 이렇게 과도하게 무리하게 네네네. 어깨를 젖힌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절 각도에 너무 과도한 운동 범위를 주게 돼서 그래서 근골격계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 회전근개는 대부분 라운드 숄더에서 유발이 돼요. 라운드 숄더는 거북목과도 연관이 매우 있고 이제 목이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등도 굽으면서 라운드 숄더가 생기거든요. 근데 라운드 숄더가 펴지고 등도 펴지면 자연스럽게 목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치료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다 염증 주사를 쓰지 않아요. 스테로이드 같은 네. 걸. 그래서 저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구분 등을 풀 수 있는 체형 교정 주사라고도 하고 밸런스 주사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원인되는 자세를 풀기 위한 주사로 이제 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완하는 형식이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네. 이렇게 구분 등과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펴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자세를 교정하는 주사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틀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어깨를 돌릴 때 과도하게 젖혀야지만 스트로크가 됐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펴지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어깨 움직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를 한다고 하면은 배드민턴 칠 때도 훨씬 부상으로 자유롭고 본인도 보통 치료가 잘 되면 느끼세요. 예전보다 어깨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이제 몸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한번 봅시다. 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지금 아픈 데가 네. 고관절하고 팔꿈치랑 손목, 발목인데 고관절은 어디가 아파요? 지금 왼쪽 뒤쪽이 아픈데. 왼쪽 뒤쪽이요? 네. 여기는 걸을 때마다 그 뼈가 빠지는 소리, 뼈가 빠지는 느낌이 자꾸 나가지고 이건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찝히는 건지.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다리가 저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예전에? 네. 어느 쪽으로 그랬어요? 예전에? 왼쪽으로 그랬어요. 그쵸.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픈 데는 좀 되신 거죠. 허리 숙일 때랑 젖힐 때는 어떠세요?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뻐근한 느낌? 숙일 때 젖힐 때 좀 언제가 더 불편해요? 필 때가 더 불편해요. 필 때가? 네. 앉았다 할 때는요? 골반은 좀 불안불안하고 일어날 때 허리는 뻐근한 느낌은 계속이요. 그리고 아침에 좀 뻣뻣한 느낌도 있어요? 매번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그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하나하나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를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자세만 올바라질 수 있다고 하면은 아픈데 구석구석 한꺼번에 다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곳을 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골반하고 고관절 맞췄고, 그 다음 아픈 데는 어디예요? 회원분들을 따라하다가 엘보가 왔었고, 엘보요. 네, 엘보는 한 2년 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몇 번 정도 맞았어요? 한 2번 정도 두 맞았어요. 번 정도? 네. 이것도 좀 오래됐네요. 스테로이드는 아픈 부위에다가 그냥 맞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맞고선 좀 어땠어요? 한 이틀, 3일 좀 뻐근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아프고. 지금 어디가 아픈지 손 한번 짚어볼래요? 엘보 어디가 아픈지? 팔꿈치 펼 때가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놀랄 때 아파가지고 이 아래쪽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봅시다. 이거 지금 밴드 한번 벗어볼게요. 네. 여기 누를 땐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죠? 여기 누를 땐 어때요? 여기는 괜찮아요? 네, 아직 여기 누를 때는? 거긴 아픕니다. 여기 아파요? 자, 주먹 쥐고 위로 번쩍 버텨주세요. 그리고 또 아픈 데가 어디예요? 이제 손목 레슨할 때 가끔 통증이 있거든요. 좀 손목 확 썼을 때 위치가 중요한데 손목 어디가 아픈지 위치가 어디가 아파요? 위쪽인 것 같습니다. 위쪽이요? 자, 여기 누를 때 괜찮아요? 네, 자, 여기 누를 때는? 거긴 아픕니다. 여기는 아파요? 네. 여기 누를 때는? 거기도 좀 아픕니다. 여기서 좀 아파요? 네. 자, 밴드 한번 벗어봅시다. 여기는 아픈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아픈 지 한 달? 한 달? 네, 여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자, 제가 신경 검사를 할 건데 이렇게 꼬집을 때 느낌하고 네. 여기 꼬집을 때 느낌하고 어떠세요? 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꼬집을 때 느낌 어떠세요? 여기 더
아픈데. 여기 더 아프죠? 네. 건초염이 오신 건데 이걸 득게르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득게르병이요? 네. 손목건추염. 네. 많이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보니까. 그리고 또 아픈 데가 어디예요? 오른쪽. 이건 아픈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주? 2주? 양말 한번 벗어볼까요? 네. 오른쪽 맞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지금 또 그래서 이 위쪽이 아팠던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라는 거죠? 네. 여기 누울 때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여기 누울 땐? 괜찮습니다. 여기 누울 땐? 괜찮습니다. 여기 누울 땐? 괜찮습니다. 네, 힘 빼시고 네. 여기 누울 땐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할 땐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할 때는? 괜찮습니다. 네. 다 나았나요? 다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어떤 동작 할 때 더 아파요? 런지 동작 할 때나 런지? 아니면 이제 착지할 때, 점프하고 착지할 때 시큰거려요? 뻐근하고 쑤셔요? 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아픈 데 있어요? 아니,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가 신의 손을 가졌네. 자, 우리 한번 허리도 지금 잘해봅시다. 네, 회색 발판 한번 서보세요. 네. 자, 허리랑 골반 어디가 아픈지 손으로 짚어볼까요? 양쪽으로 다 불편해요? 네, 허리는 양쪽 다 뻐근하고 음. 골반은 위쪽, 왼쪽 뒤만 뻐근합니다. 자, 그래요. 동시에 봐드릴게요. 골반까지. 자, 그대로 계시고 팔 내리시고. 자, 제가 몸통을 돌릴 텐데 발이 떨어지거나 무릎 구부리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할 때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골반. 골반이? 네. 허리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는 괜찮고. 네. 자, 이렇게 할 때는 네. 불편하고. 네. 네, 두 대천장 보시고. 네. 발부터 한번 봅시다. 많이 힘내세요. 발목이 좀 뻣뻣하네요. 앞쪽 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무릎이 공기에 떠있다는 거는 골반이 되게 틀어져 있다는 걸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더 심하고. 이거 주사치로 잘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땅에 닿을 때까지.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골반이 시달려서. 오. 네. 자, 디스크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뻣뻣하네요. 네, 자 이제 엎드릴게요. 허리 눌러볼 테니까 불편한 말씀하세요. 자, 여기 누를 땐 괜찮아요? 네. 네. 네, 다시 내려오시고. 보면은 손목뼈인데 뼈는 괜찮아요. 손목뼈는 괜찮은데 아주 심하진 않지만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손목 자체가 자세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현대인들이 워낙에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엑스레이가 나오긴 해요. 네. 그리고 팔꿈치인데 아프시다고 한 데는 이쪽에 해당되거든요. 네. 골프 엘보우. 근데 뼈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골프 엘보는 안쪽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안쪽에 문제가 생기는 심줄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손 근육이 위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붙거든요. 내측 팔꿈치에. 그래서 요 팔꿈치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심줄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손목 근육 자체가 더 스트레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더 부하가 걸리겠죠. 그리고 목걸이 사진을 보면은 앞에서 본 사진인데 이 정도면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나쁜 편은 아닌데 옆에서 봤을 때 거북목도 좀 있고 등은 살짝 뒤로 꺾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다른 정상적인 척추를 가진 분들보다 뒷목, 등, 허리가 늘 긴장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은 허리 신경관이 네. 그나마 여기는 이렇게 조금 넓어 보이는데 네. 이런 데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거든요. 신경관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안 저리다고 하지만 네. 다시 또 허리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 저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골반도 많이 틀어져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같은 운동을 해도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해도 이렇게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통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경관을 이제는 보통 자꾸 좁아지면 그걸 협착증이라고도 진단을 네네. 하는데,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생각처럼 이렇게 막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 협착증이 자꾸 좁아지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행이라고 해서 장시간 걷거나 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거리를 5분밖에 못 걷는다던가 10분밖에 못 걷는다던가, 정말 심하면은 신경관이 정말 이렇게 너무 좁아져서 거의 안 보이는 환자분들은 1분도 제대로 못 걸어서 중간중간 주저앉아서 쉬셔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대학병원 진료들을 받으면 이미 이렇게 좁아진 거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좀 버티다가 안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관을 넓히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 자세를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신경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하는 구조적으로 틀어진 자세들을 회복한다고 하면은 그런 신경관도 조금씩 넓어지면서 파행 증상도 완화되고, 그리고 우리 안트로크 코치님이 가지신 그 신경통, 허리 신경통이라는 다리 방사통도 그런 신경관이 조금씩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통도 좀 잡을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자세가 좋아지는 방향을 지향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원인 자세를 잡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주사 치료나 이런 제가 하는 치료들이 모두 끝나더라도 저희가 가르쳐드린 운동과 바른 자세, 그리고 간단한 생활 습관만 교정을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크게 나빠지지 않고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어쩔 수 있겠구나. 시합 나갈 수 있겠죠, 지금? 해드려야죠. 그러려면 몸 수십 군데에다가 주사를 한 방 한 방 정성스럽게 아주 놔둬야겠는데요. 주사가 많이 아픈가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목걸이 주사 맞은 분들한테 되게 자신 있게 훨씬 안 아픕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일반적인 엎드려서 맞는 신경차단 주사 맞은 분들은 굉장히 아팠던 기억들을 갖고 저한테 내원하시는데, 저한테 주사 맞을 때는 원장님 왜 이렇게 안 아프죠 주사가? 그래서 제가 놓는 주사 방식은 일반적인 신경차단 주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할 때도 훨씬 덜 아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저희 병원 그 주사 바늘 자체가 좀 일반 병원에서 쓰는 주사 바늘과 다르게 그 업체에서 따로 특허를 등록해 놓은 환자한테 덜 아플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사 바늘을 쓰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병원 주사보다는 훨씬 덜 아플 거예요. 대신 우리 안트로크 코치님은 아픈 데도 많고 자세도 많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한꺼번에 낫게 해드리려면 자세 구석구석을 다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 개수는 많을 수가 있죠. 좀 많이 따가울 거다. 따갑다기보다 주사를 왜 이렇게 많이 놓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몸 관리를 안 한 만큼 그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제가 치료를 해드릴게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주사 맞으면서도 그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전 아픈 부위에다 주사를 한 방도 안 놓을 거예요. 주사를 아픈 데도 안 놓고 제가 생각때는 우리 자세를 꼬이게 한 그런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위들을 제가 찾아서 치료할 거기 때문에 주사가 아픈 데 한 군데도 안 들어가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 나오게 찍을게요. 얼굴만. 네, 많이 아픈 데가 있다. 보통 따끔을 먼저 하고 잠시만요.